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고노회 지정에 항의하는 3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3.1운동과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리며 조선을 도왔던 푸른 눈의 조력자 앨버트 테일러의 특별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군대에서 진중 세례를 받은 장병들의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사이비나 귀신 등 영적 세계를 다루는 컨텐츠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바른 컨텐츠 소비에 대해 살펴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훼손하는 자해가 SNS를 통해 확산돼 사회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지난주 서울 동남노회가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로부터 사고노회로 지정된 뒤 서울 동남노회 비대위는 곧바로 금식기도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사고노회 결정을 철회하고 명성교회 세습 관련 재심을 빠르게 마무리하란 주장을 펼쳤는데요. 3일간의 금식기도 시위를 마친 비대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 동남노회의 정기노회 모습입니다.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더니 결국 회의를 진행하던 사회자가 산회를 선언하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반대하는 노회원들이 따로 모여 노회를 이어나갔고 김수원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한 뒤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노회 내에서 친명성 측으로 분류되는 남사묵 목사는 노회가 끝난 뒤 해당 선거와 당선이 무효란 주장을 펼치며 총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총회 임원회가 열리기 4일 전 돌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번 사고노회 지정 논란은 해당 소송에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소송이 취하됐으면 김수원 목사 측 임원회 업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건데 총회 임원회가 사고노회로 규정했단 겁니다. 김수원 목사 측 목회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18일부터 3일간 총회 건물에서 금식기도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수습정권위원회가 계속 활동을 하고 노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로서는 주권 침탈, 직권, 노회의 직권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지금 규정을 한 상황이니까 우리는 그거대로 방관할 수는 없죠. 총회 임원회는 소송이 끝났어도 노회 내에서 계속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노회 지정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에 따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김수원 목사의 의견입니다. 김수원 목사는 끝으로 지난 2년간 노회와 총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했지만 이번 일을 보면서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총회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 진정한 노회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의연입니다. 100년 전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외신 기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푸른 눈의 조력자라고도 불렸던 앨버트 테일러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칫 역사 속에 묻힐 뻔한 앨버트의 사연은 지난 2006년 서울 행촌동에서 그의 가옥이 발견되며 알려졌는데요. 그 특별한 이야기를 김주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P통신 서울 특파원이었던 앨버트 테일러는 1919년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3.1운동과 같은 해 4월 발생한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입니다. 테일러 부부는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간호사들의 부탁으로 독립선언서를 아기 요람에 숨겨뒀다가 도쿄 전산망을 통해 미국 등에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도와 일제의 잔학상을 알렸던 앨버트의 기사는 당대 언론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1942년 일제에 의해 추방된 앨버트는 1948년 심장마비로 숨졌으며 자신의 유해를 한국에 묻어달란 유언에 따라 양화진 서울 외국인 묘원에 안장됐습니다. 앨버트의 특별한 사연은 2006년 그의 아들 브루스 테일러가 부모님이 살았던 가옥을 찾으면서 알려졌습니다. 기쁜 마음의 궁전이란 뜻의 딜쿠샤라고 불렸던 붉은 벽돌집. 표지석엔 시편 127편 1절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에 유럽풍 창문이 눈에 띄는 딜쿠샤는 테일러 부부가 추방된 뒤 흉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 없는 이 집엔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 1960년 국유화가 된 이후에도 10여 가구가 무단 점유하며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돼 왔습니다. 하지만 엘버트 테일러의 사연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2017년 딜쿠샤를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딜쿠샤가 3.1운동을 대표하는 유적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복원공사도 시작했습니다. 딜쿠샤 복원공사는 2020년 7월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복원공사가 완료된 후에 2020년 하반기에는 딜쿠샤를 전시관으로 조성해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우선 딜쿠샤의 내부 거실 1, 2층은 남아있는 사진을 근거로 고증을 거쳐서 엘버트 테일러 부부가 살던 거주 당시의 모습 그대로를 재현할 예정입니다.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받으며 조선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엘버트 테일러. 한 세기가 흐른 지금도 그의 증언과 열정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군대에서 진중 세례를 받은 장병들의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부터 3년 연속으로 수세 인원이 줄어 관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진중 세례가 양적 성장에만 치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한혜인 앵커가 살펴봤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성교연합회가 2018년도 진중세례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전년도 진중세례를 받은 장병 수는 13만 1,700여 명입니다. 2017년도 진중세례자 수인 14만 3천여 명보다 1만 3천여 명, 2016년도 16만 9,600여 명보다 3만 7,900여 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연합회는 1999년부터 수세 인원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결과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 군성교연합회 김대덕 총무는 수세 비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대 인원하고 수세 인원이 함께 이렇게 감소해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는 거의 비슷한 현상 유지는 되고 있지 않는가.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군 입대자 수는 꾸준히 줄고 있어 입영 인원과 수세 인원이 함께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도 전체 군 입대자 통계 수치는 6월경 발표될 예정이지만 수세 비율은 올해도 60%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엔 약 65%, 2017년엔 63%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와 관련해 일각에선 군 선교와 진중 세례의 방식이 양적 부흥에만 치중됐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병들의 신앙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세례를 줬단 지적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연합회는 예스 미션 사역을 강화시켜 장병들의 영적인 성숙까지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스 미션은 장병들이 사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교회, 군대, 직장의 선교 네트워크를 강화해 청년 복음화를 이끄는 사역입니다. 진중세례 60% 시대, 한국교회가 양적 성장에만 집중해왔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대에서도 세례 인원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귀신이나 좀비, 무속신앙을 소재로 한 컨텐츠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작품들을 접한 일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 소재가 영적 세계를 다루는 만큼 시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무분별한 컨텐츠 소비로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형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극장가에서 화제를 모으며 상영된 한 영화 속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신흥 종교 비리를 파헤치는 내용인데다 영화 곳곳에선 귀신이나 악령 등 영적인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영적 세계를 소재로 하는 콘텐츠들이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작사들은 이런 소재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어 더 많은 제작에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귀신 장르라든가 오컬트 문화 같은 이러한 장르들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좀 거부감이 들다가도 자주 보게 되면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서구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도. 이런 작품들이 시청자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기저에 무속신앙이 깊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같은 콘텐츠를 일종의 문화로 받아들이면서 거침없이 소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영적인 소재를 다룸으로써 예상되는 우려엔 청소년들의 통제 불가능한 시청도 포함됩니다. 경각심이 없이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소비하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거나 또 때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또 청소년들에게는 별 교육 없이 그냥 들려지고 소비될 때에는 왜곡된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될 우려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가지는 모호성의 측면으로 볼 때 우려의 부분 이면엔 현대인들의 영적인 갈망들을 대중문화가 채워주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가 사람들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대중문화로 눈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백광훈 원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콘텐츠를 잘 소비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영적인 콘텐츠들이 문화를 장악하지 않도록 사회를 정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소비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며 학대하는 행위, 이른바 자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SNS나 미디어를 통해 퍼지기 때문에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데요. 심한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청소년들의 위험한 행동,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오현근 앵커가 알아봤습니다. 청소년들의 자해와 자살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논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생명에 대한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지로 자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전문가에 따르면 학생들이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건 자신의 감정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괜찮은 척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해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칼을 대서 이렇게 긋는다는 게 단순히 재미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자해를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아니면 다른 대안이 아니라 자기 고통을 자해로 푸는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심각하게 봐야 돼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건 SNS와 미디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 TV 프로그램 출연자가 자해한 사실을 스스럼 없이 고백하면서 그 모습을 본 학생들 사이에 유행처럼 공감대가 형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자해로 나타내면서 이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SNS에 올리는 현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해를 일종의 패션처럼 과시한다고 해서 이를 패션 자해로 부르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해 자살 시도는 2012년에 2,400명, 2014년에 2,450명, 2016년에 2,243명으로 매년 2,000명 이상 발생하며 매우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각하고 감정에 뭐 이름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그걸 말로 표현을 해서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고 이렇게 이해받고 하는 이런 과정. 그거는 자기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들이 느끼는 자살 충동의 이유로 학업 성적과 가족 간 갈등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그만큼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고 가족 간 소통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전문가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감정에 대해 배우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또 건강하게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며 모든 소통이 SNS상에서 이뤄지는 현실태에 비춰볼 때 교과 과정에 포함해서까지 정서 표현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로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 세대 취업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민간 고용을 활성화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연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이 방사능 피폭보다 더 해롭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년 실업이 최악인 가운데 미래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 분야의 인력 채용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카풀 문제가 어렵게 대타협을 이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난항을 겪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가 꺾이고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040 세대 취업자 수가 24만여 명 감소했습니다. 30대는 17개월, 40대는 4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3040 세대와 제조업 분야는 감소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적극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이에 정부는 투자 활성화, 산업혁신 등의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고용시장 분석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는 입자가 작아서 몸 안에 축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흡기를 통해 혈액까지 침투하는 초미세먼지는 인체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이 방사능 피폭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면서 앞으로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건설을 재개할 것인지 태양광이나 조력 발전 같은 대안에너지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AI, 반도체, 수소차와 같은 미래 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최악을 달리고 있는 청년 실업과는 대조적인 상황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공급이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다수의 인재들이 고액 연봉의 해외 기업을 선호합니다. 인력을 육성할 민간 기관도 부족하고 국내 대학의 구조조정도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과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미래산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민간 기관이 속속 등장하는 추세입니다. 더 늦기 전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제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반이민 정서가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서구 사회에 번지고 있는 극단적인 백인 민족주의가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혐오 정서의 확산이 비단 난민과 이민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신앙공동체 훈련교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한 특별한 우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홍희연 기자와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12주 신앙공동체 훈련 교재,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교재는 크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하나님 나라의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등 3가지 주제로 나눠졌습니다. 현재는 청년 이상의 성인용 교재가 나왔고 청소년용 교재에는 경쟁사회 환경에 지친 학생들이 복음적인 가치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공동 저자인 조성돈 교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증인의 역할과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 교재를 개발했다며 교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라이즈업 무브먼트가 이동현 전 대표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라이즈업 TF를 구성하고 피해자들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즈업 TF는 전병욱 목사 성폭력 문제를 수습하며 끝까지 책임을 졌던 3.1교회의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을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라이즈업 TF는 2년 전 라이즈업 무브먼트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수집하고 법률과 의료, 상담 등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라이즈업 무브먼트는 최근 단체 이름을 히즈 웨이브 미니스트리로 바꿨습니다. 단체는 이름을 바꾼 것과는 별개로 라이즈업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우표 박물관이 여성 독립운동가를 조명한 우표 기획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기념 우표 발행에 맞춰 열린 이번 전시회엔 유관순, 남자현을 비롯해 원산 마르타 윌슨 신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며 여생을 신학 발전에 전력했던 김마리아, 평양청년회 여자 전도대를 조직한 권기옥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우표가 전시됐습니다. 또 독립과 관련된 희귀 우편 사료와 함께 미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우편 엽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우표 속 작은 글자로 새겨진 안중근 의사의 유언을 확대경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독립운동가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우표박물관 임정수 관장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재조명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시는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지원하는 단체 순교자의 소리를 창립한 리처드 원브란트의 일생을 담은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영화는 동명의 베스트셀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원작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루마니아의 유대계 목사 리처드 원브란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브란트 목사는 공산주의 국가인 루마니아에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등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순교자의 소리를 처음 설립했습니다. 또 원브란트 목사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목사는 영화는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의 처절한 경험을 그리고 있다며 그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9 세계 기도일 예배가 광주 YWCA 대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세계 기도일 예배는 세계 180개국 기독교 여성을 대상으로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에 드려집니다. 광주 지역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호남신학대학교 강성열 교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슬로베니아를 위한 기도문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자처하며 슬로베니아를 비롯한 전 세계 평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광흥교회 광명, 하안, 일산, 시화성전에서 2019 새생명 축제를 향한 진군식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6회째 진행된 이번 진군식은 한 해 동안 전도에 대한 각오를 다짐하는 행사입니다. 성도들은 교구별로 퍼포먼스와 찬양 축제를 열며 올해의 전도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예장합동의 광주와 전남 지역 남전도회 연합회가 광주 최초의 교회인 삼도교회에서 전도대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정창수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과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선교비 전달식과 나라사랑 기도포럼 이원재 회장의 격려사, 전국 남전도회 김대규 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컴패션이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주를 강타한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이재민가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폭우로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엔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9,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판 스카이캐슬로 불리는 명문대학교 입시 비리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할리우드 스타와 로펌 대표 등 유명 인사들, 스탠퍼드와 예일대 등 명문 대학들이 줄줄이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8년간 이들 사이의 오간 뒷돈의 규모는 무려 2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거리로 나섰습니다. 근본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며 등교 거부 시위를 벌인 겁니다. 지난 15일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10대 학생들은 어른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등교 거부 운동은 지난해 스웨덴 학생 그레타 툰버그가 3주 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테러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세계교회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장로교회는 종교적 폭력을 반대한다며
모든 신앙 공동체가 예배 전 침묵의 시간을 가져달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시아교회협의회, 호주연합교회 등 전 세계 주요 교단과 단체들이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